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대원입니다. 제목이 약간 틀린데, 4차년은 이제 시제품, 상용화 이런 내용들 때문에 약간 제목을 바꿨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GS 링크 배경 및 개요, 그 다음에 GS 링크에서 중요한 네트워크 연결 기술, 그 다음에 GS 링크의 서비스 이동 기술, 그 다음에 통합 시제품,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표준화, 표준 특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GS 플랫폼은 보시다시피 상위에 클라우드 엣지 관리 플랫폼이 있고 하위에 엣지 서비스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맡은 부분은 서비스 협업 프레임워크라고 그래서 이걸 GS 링크라고 부릅니다. 거기에서 GS 링크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GS 협업 정책 생성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협업 게이트웨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GS 링크 배경 및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S 링크란 무엇이냐? GS 링크는 서비스 협업 프레임워크 기술로서 중앙 클라우드, 그다음에 엣지 단말 간 수직적 협업과 클라우드 엣지 간 수평적 협업을 연동하는 직능형 클라우드 엣지 플랫폼 기반의 분산 협업 기술을 위한 서비스 프레임워크입니다. 이게 말이 좀 복잡한데 각 클라우드 간에서 서로 연결하고 거기 간에서 협업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기술이 왜 나왔냐? 밑에 그림을 보시면 잠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동체 서비스가 증가하는 지금 현실에 5G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 특성을 활용한 이동체 대상 서비스가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동체에 따른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엣지 간 수평적 협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모바일 컴퓨팅 같은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라고도 나왔지만 모바일 컴퓨팅 같은 모바일과 클라우드를 연결하는 그런 기술이 단순히 있었는데 그 기술을 보강하기 위한 엣지 기술이 등장하게 되면서 클라우드 엣지 그 다음에 단말을 연결하는 수직적인 협업이 요구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우러서 수평적인 클라우드 같이 연결하는 그런 기술이 등장하면서 필요한 기술이 서비스나 데이터, 자원의 오케스트레이션 같은 그런 기능들이 요구되게 되었습니다. GS 링크의 구성 및 목표인데 먼저 추가적으로 예전에는 기존 기술이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모바일 컴퓨팅에서 모바일 디바이스와 단말과 클라우드 연결하는 기술이었다면은 거기에 추가적으로 엣지 기술이 추가되어서 수직적인 협업 기능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술들이 부분적인 그다음에 수직적인 그런 협업만 있었고 그다음에 단순히 서버 클라이언트 형태의 제한적인 연동 기술 그런 기술만 있었는데 이것들을 좀 더 확장해서 수직 수평을 아우르는 그런 통합적인 그런 협업 기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능형 오프로딩 및 엣지 캐싱 기술이라 뭐 다른 것은 아니고 글로벌 스토리지 같은 그런 개념의 협업 기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끊임없는 서비스가 연계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 협업 링크의 목표였습니다. GS 링크의 저희 과제의 전향적 목표는 20초 이하의 엣지 간의 응용 이동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20초 이하인 거고 정성적인 목표로서는 다양한 협업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엣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요구 사항이나 그런 니즈를 가지고 저희가 핵심적인 GS 링크의 기능을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그 다음에 저희가 말하는 이제 쿠버네티스 같은 클러스터 간에 서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연결 기술이 필요합니다. 과제 목표가 10ms 이내의 저지연 플랫폼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요구 사항 이내에서 수직 수평 협업이 가능한 그런
기술을 만들어야 되고 빠른 네트워크 연결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고성능 협업 환경을 위한 네트워크 연결 기술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도출하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비스 이동입니다. 빠르게 서비스를 이동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연속성, 끊임이 없는 서비스 연계 기능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스냅샷을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추가적인 기능을 부과하는 그런 고성능 협업을 위한 서비스 이동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협업 지원을 위한 서비스 통합 기술도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전체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첫 번째로 아까 중요한 핵심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네트워크 연결 기술입니다. 네트워크 연결 기술은 단일 클러스터 내에서 연결이 뭐 쿠버네티스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키 이슈가 클러스터를 넘어서 어떻게 연결하냐 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다중 클러스터 연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여러 가지를 찾다가 기존적으로 뭐 L7 그다음에 뭐 다른 기능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가 채택한 것은 서브마리노라는 그 L3 계층의 연결 구조입니다. 이 서브마리노를 활용하면 그 기존 클러스터와 호환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상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호환성이 좋고요. 그 다음에 IPsec 터널을 통해서 연결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네트워크 보안 기능을 가집니다. 그리고 브로커를 단순하게 배포하면 서로 간에 연결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연결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연결된 기능에서 서비스를 서로 익스포트해서 서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글로벌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유연한 서비스 검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CNI 호환성도 있고요. 이런 기능을 통해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서브마리노라는 것을 채택해서 구조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설계한 구조인데요. 이 브로커는 여기 게이트웨이 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서로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웨이는 전체의 이 그 클러스터 간의 이제 연결을 관장하게 되고요. 그 사이에 이제 IPsec 터널이 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 라이트하우스 에이전트나 라이트하우스 DNS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두 개의 서비스 간에 서로의 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고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실제 구성을 해서 보여드리는 거 보면요. 두 개의 웨스트 클러스터와 노스 클러스터 두 개가 있는데, 두 개의 클러스터를 통해서 서로 접속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엔드포인트 IP는 원래 클러스터 안에 내부의 IP고, 외부로 접속되는 IP가 퍼블릭 IP인데, 이 퍼블릭 IP가 두 개의 웨스트 클러스터와 노스 클러스터 두 개 사이에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노스 클러스터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사이의 연결은 와이어가드라는 IPsec 터널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와이어가드라는 IPsec 터널을 통해서 연결됩니다. 그리고 서로 각각의 서비스 CIDR, 클러스터 CIDR, 그 다음에 글로벌 CIDR는 네트워크 주소를 가지게 되고, 이것들을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웨스트 클러스터에서 서비스를 익스포트하게 되면 이 익스포트된 서비스들이 상대방 클러스터에서 보여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노스 클러스터에서는 여기 보이는 주소를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클러스터가 연결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내부적으로 저희가 작성한 에이전트를 통해서 서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CLS 서비스에 연결 테스트 한 건데요. 여기 뭐 수정 조치 사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이미 해결된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익스포트 하면서 서비스를 DNS 주소 뭐 이런 것들로 접근이 불가하다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그 서브마리너 버전 문제였고, 각각 버전마다 쿠베 버전, 그 다음에 OS 버전들을 타기 때문에 이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서 이것들을 통해서 문제는 해결을 일단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클러스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캐싱 기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캐싱 기능이라는 게 뭐 다른 것도 아니고 글로벌리 데이터를 서로 보관하고 그 다음에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글로벌 저장소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저희가 만든 옛날에 2차원도 결과물 중에서 메모리 기반 스토리지가 있었습니다. 이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고속 그 저장소를 구현할 수 있었고요. PVC도 구현을 하긴 했었는데 저희 마이그레이션은 지금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PVC, PV를 구현했을 경우에는 마이그레이션 상에 다른 클러스터로 넘어갔을 때의 그 구현이나 아니면 그 동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는 설정을 안 했고요. 여기 성능을 보시면 여기 최고 지금 현재 속도로 많이 빠르다고 할 수 있는 램 말고 옵테인 메모리나 인텔에서 만든 옵테인 메모리가 있습니다. 이 옵테인 메모리보다 보통 한 2배에서 뭐 5배까지 빠른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네트워크 연결 구조의 공유 저장소 기능을 어떻게 하냐? 이거 보시면 NFS 서버가 이제 구동이 됩니다. 2개의 클러스터 중에 마스터 노드 하나에 NFS 서버가 되고요. 이 NFS 서버 하나가 구동이 되고 거기에 이제 모든 클라이언트들이 붙는데, 2개 클러스터 간의 네트워크는 아까 말씀드린 IPsec 터널을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는 이쪽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를 이쪽으로 노출시켜서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서비스 이동 기술입니다. 실제로 서비스를 아까는 그 저장소를 통해서 그 스냅샷 공유 기능을 가지는 저장소를 만든 이후에 이제 이걸 가지고 서비스 이동을 위한 이제 그 구조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좌측이 마스터고 우측이 워커 노드입니다. 근데 마스터가 여기 지금 2개라고 보인 거는 제가 협업 관리 모듈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꾼고요. 단일 클러스터라고 말씀드렸듯이 마스터 하나에 워커 노드가 여러 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GS 링크 에이전트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든 에이전트가 배포가 되고, 그 에이전트 배포 안에 쉐어드 스토리지 매니저나 마이그레이션 매니저가 배포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 쿠베 API 서버를 통해서 각각 노드에 있는 마이그레이션 에이전트, 이 마이그레이션 에이전트는 다른 게 아니라 쿠블렛 안에 구현되어 있는 기존의 오픈소스를 사용했고요. 그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여기에서 매니저하는 오퍼레이터, 여기 마이그레이션 매니저를 구현한 것입니다. 서비스 이용할 시스템 구조는 첫 번째 해에는 저희가 그 쿠버네티스가 도커를 사용해서 그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도커를 가지고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도커의 이제 서비스가 중단이 된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부터 3차년, 4차년부터는 이제 컨테이너 D로 이동을 해서 이제 만들었고요. 3, 4차년 결과물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보여드릴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그 구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퍼레이터가 구동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고요. 좀 이따가 이제 시연해서 보여드릴 건데, 저희가 클러스터를 2개를 구성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리모틀리 떨어진 구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준비한 내용 그 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크 문제로 내부에서 지금 구성된 클러스터를 상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마이그레이션 상황을 좀 더 열악하게 만들기 위해서 워커 노드의 사양들이 보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서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워커 노드 사이에 이제 각각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해서 이 중에서 수행이 되는 것들을 찾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데모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서비스 이동은 첫 번째 파드를 생성하고 그 생성된 파드를 체크포인트를 찍고 그 다음에 체크포인트를 찍은 곳에서 상대방 클러스터에서 그 스냅샷을 복원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서비스를 생성해서 서비스는 이제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보이는 화면을 전송하는 그런 기능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여러 가지 마이그레이션도 많지만 화면 전송이 제일 그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은 제일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그 예제로 삼았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서비스 이동 테스트를 한 화면인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크 포인트, 그 다음에 복원을 수행하고 이제 원본 파드를 삭제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릴 화면도 저희 그 CLI를 통해서 할 건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타난 성능이 3차년도에는 20초였는데 지금은 거의 10초 이내로 이제 됐고요. 보시면 아주 10초도 안 걸리는 같이 이렇게 스무트하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이 잘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상용화입니다. 상용화나 아니면 이런 마이그레이션 기술을 어디다 써먹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고민을 하게 되어서 본 내용을 가지고 약간 이제 상용화 가깝게 이제 뭘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GUI와 웹입니다. 그래서 와스 형태로 이 관리 협업 관리 모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REST API를 통해서 GUI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위의 구조는 클러스터 1, 클러스터 2는 아까 말씀드린 구조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GS 링크 협업 관리 모듈은 뭐 연결 관리, 그 다음에 오프로딩 서비스 이동 관리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GS 링크 협업 서비스 연기 운영 기능은 요 간의 저장소 연결 기능 그런 것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GS 링크 협업 지원 오프로딩 서비스 이동 모듈은 요 간에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고요. 서비스 협업을 위한 다중 클러스터 통합 기술에 저희가 상용하기 위한 그 구조인데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이제 파이썬 장고를 이용해서 웹을 만들었고요. 거기에서 저희 애트리 에이전트를 통해서 여기 보면 서브마린 오퍼레이터, 마이그레이션 오퍼레이터, 그다음에 메모리 오퍼레이터 같은 것들을 배포하고 수행하게 됩니다. 만든 저희 이제 그 웹이 기능이 막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마이그레이션 연결 이런 기능을 통해서 수행하기 때문에 최초에 이제 신규 클러스터를 연결 등록하는 거가 있고요. 신규 클러스터를 연결하면 그 연결된 클러스터를 통해서 게이트웨이 에이전트가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 에이전트가 배포가 되면 필요한 리소스를 다 깔게 되고 깔게 되고 나면 NFS를 통해서 IPsec 연결을 하고 그 IPsec 연결을 통해서 NFS 서버와 저장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마이그레이션 오퍼레이터를 깔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진행하고 나면 그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후의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3, 4, 5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클러스터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수행하는데 GUI에서 이제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 오늘 테스트는 GUI에서 명령을 내리는 것보다 이제 좀 더 스무스한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CLI를 통해서 이제 좀 이따가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제품으로 만든 이제 상용화 GUI인데요. 이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간단히 뭐 표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원래 만든 3개의 표준이 본 과제를 통해서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표준 특허 창출 지원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각각의 그 기고, 그 다음에 신규 표준 제한 승인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해서 아주 성과를 내어서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 이번에 2023년 GIC에서 표준 특허 창출에 대한 우수 성과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노력을 통해서 표준 특허를 상용하기 위한 좀 다각화된 노력을 애트리와 그 다음에 특허 전략 개발원, 그 다음에 저희 변리사 그렇게 이제 협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S 링크는
네트워크 연결 기술의 IPsec 터널링 기능을 활용한 보안 강화 기능과 보안이 강화된 NFS 기반 공유 저장소 기능이 있고요. GS링크 협업을 위한 서비스 이동 기술, 그 다음에 GS링크 서비스 통합 기술이 보유된 그런 기능입니다. 상용화를 위한 노력은 사용에 가까운 엣지 노드와 클라우드를 연결할 수 있고 시스템 자동화, 그 다음에 안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길을 위해서 과제 이후에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